자, 35페이지. 35페이지. 우리 쭉 진도로 나갈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말이지. 자, 나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거기 세 번째 칸. 자, 밑줄 칩니다. 브로콜리가 된 손을 원래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말. 여기다 밑줄 칩니다. 브로콜리가 된 손을 원래 되돌릴 수 있다는 말. 이거 누가 한 거예요? 거기 보면, 이거 사실 이제 할아버지. 그쵸? 할아버지가 얘기한 건데. 그래서 원준에게 함께 산에 가자고 한다. 그쵸?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활동 안내 한번 볼게요. 2번. 자, 갈등과 해결 방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증상의 원인. 미워하지 않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그를 곤죽이 되도록 때리는 상상을 하거나 실제로 때리는 등 마음고생을 했기에 증상이 나타난다. 처방 뭐 했죠? 노래 불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복싱을 그만뒀어요. 그치? 이럴 때 뭐 포기하지 마 이런 얘기 들어가면 안 되죠. 그치? 복싱을, 즉, 너무 힘들 땐 도망치는 것도 방법이에요. 자, 넘어갑니다. 36페이지. 36페이지에서 우리 4번 볼 거예요. 4번. 자, 다음은 이 작품에 대한 비평문의 일부다.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을 비평해보자 라고 합니다. 자, 어쩌면 다른 인류가 함께 살아가는 과정에서 누군가와 경쟁하고 그로부터 기쁨이나 좌절을 맛보는 일,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점점 더 심한 경쟁을 강요받는 상황 속에서, 자, 밑줄 칩니다. 개인의 경쟁심은 패배와 탈락에 대한 걱정으로 변질. 자, 이는 다시 밑줄 타인을 향해 휘두르는 폭력에 대한 감각을 점차 무뎌지게 하고, 아마 원준이 처음 복싱을 시작했을 무렵 링 위의 상대는 비록, 자, 밑줄 경기 중에는 최선을 다해 때리고 넘어뜨려야, 이건 이제 당연하죠. 복싱 선수니까 하는 사람일지라도, 또 밑줄 경기가 끝나면 다른 친구로 다시 친구로 돌아갈 수 있을 관계, 동료의식, 이게 눈에 들어와야 돼. 그러나 링 밖의 경쟁체제, 밑줄 현대사회. 원준이 더는 자신의 동료를, 자, 건강한 스프린 상대가 아닌, 밑줄 쳐, 반드시 이겨야 할 적, 여기다 밑줄, 간주하게 됩니다. 이렇듯 서로가 서로를 적으로 만드는 체제 안에서 밑줄 쭉 쳐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인 복싱이 필연적으로 다른 누군가를 하는 폭력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자, 됐어요. 자, 뭐 다른 거. 다음 페이지. 37페이지. 자, 예시 답안만 보겠습니다. 예시 답안. 저기 꼭대기 예시 답안. 자, 필자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경쟁심을 패배와 탈락에 대한 공포로 변질시키고 이에 따라 폭력에 점점 무감각해져 가게 하는 오늘날의 경쟁체제를 비판한다. 자, 밑줄 쳐. 오늘날의 경쟁체제 비판. 그리고 경쟁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도록 강요받은 것에 부담을 느껴서, 밑줄 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게 되는 원준을 통해 과열된 경쟁체제의 폐해를 지적한다. 밑줄. 좋습니다. 자, 넘어가요. 자, 38페이지. 자, 시간 드립니다. 거기 우리가 2개 있거든요. 자, 이거 채워보세요. 자, 네모칸 3개 있는데, 자, 이거 한번 채워보자. 밑에 답이 있습니다. 답 보고 채우세요. 자, 이제 우리 소곤소곤 갈게요. 소곤소곤. 이거 여기까지 끝내니 학교에서? 그래요. 저 시간 좀 줄여보자. 자, 44페이지. 자, 소곤소곤. 크게 뭐가 없어서. 자, 근데 소곤소곤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체 큰 흐름으로 나타났어요. 지문 전체가 다 실었었어. 그렇기 때문에, 자, 요것도 우리가 보셔야 돼. 그래야 다음 주부터 우리 문법 들어갈 수 있어요. 자, 먼저 거기 보시면, 자, 왼쪽에 핵심 정리 한번 봐봐. 자, 흉내말의 종류와 효과라고 있습니다. 의태어, 의성어, 그렇죠? 모양과 소리를 모두 나타내는 표현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글보글 이런 거예요.
보글보글이 모양과 소리를 다 나타내는 이건 평가원에 나왔었습니다. 보글보글. 자, 그래서 말과 글의 의미를 자, 풍성하게 한다. 이렇게. 자, 밑에 갑니다. 흉내말 형성 과정에 대한 필자의 생각 볼게요. 자, 고양이 말. 미야옹, 냐. 저마다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합니다. 합의를 거쳐 밑줄, 야옹, 야옹. 저기 미야옹이 거기 아니야? 미야미야가 아마 이제 영어 쪽, 그치? 영어 쪽일 거고, 냐, 이거는 이제 일본. 그쪽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야옹, 야옹, 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흉내말 쉽게 가자. 음성? 상징어죠. 그치? 흉내말 형성 과정을 생각하는 것이 즐겁다. 자, 읽기 중 질문을 먼저 보고 들어갈게요. 필자와 자주 대화하는 상대 누구야? 어린이. 그치? 어린이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자. 저는 어린이를 자주 만나기 때문에 글을 쓸 때뿐 아니라 말을 할 때도 밑줄 어법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저도 무심결에 밑줄 잘못된 말을 쓸 때가 많습니다. 되게 부담감 느낀다, 그지? 이러다 보면 오른손이 브로콜리가 되는 거예요. 혀가 브로콜리가 되겠다. 그치? 자, 몰라서 틀리기도 하고요. 밑줄 몰라서 틀리다. 그래서 밑줄 쳐. 대화 중에 누군가 그런 표현을 쓰면 속으로는 앗하고 움찔하지만 그대로 넘어갑니다. 거기다 밑줄 쭉 치세요. 그런데 그것을 입말이 아닌 글로 보면, 그러니까 문장으로 밑줄 쳐. 문장으로 활자화된 것을 보면 읽기를 계속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물결. 저 자신이 너무 고리타분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고니가 선생님 앞에서는 되게 막 그 예쁜 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나도 이제 가능하면 이제 고니 앞에서는 비속어 잘 쓰지 않고, 아니면 뭐 은어 이런 거 잘 쓰지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있어요. 뭐 오히려 이제 고니한테 이제 은어들을 배우죠. 샤갈 뭐 이런 거, 야르야르 이런 거 배우는데, 그래서 고니가 얘 욕 같은 거 못하는 줄 알았는데, 지난주에 이제 고니가 가장 친한 친구, 얘 반평생 친구죠. 5살부터 친구니까 얘 반평생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 방에다 이제 둘이 이제 던져놓고 놀아라. 그런데 서로 이제 둘이 마인크래프트를 막 게임을 하는 거야. 욕이 난무하더라고요. 둘이 서로 게임하면서 막 욕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강아지 찾고 막 이렇게 너무 웃겼어. 막 베이비 찾고 막 그러면서 서로 게임하면서 막 웃으면서 막 욕하는 거야. 서로에 대해서도 막 서로 욕하고. 근데 밖에 이제 거실에서 정말 쓸데없이 수업 준비하면서 이게 들리는데 되게 기분이 좋던데?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막 무슨 계엄군처럼 난입해가지고 말이지. 니들 말 예쁘게 안 해. 이럴 수 없잖아. 왜냐면 친구들끼리는 그러는 게 당연하니까. 선생님 수업 시간에 어때요? 막 이렇게 막 험한 말 안 하잖아요. 얘기했나요? 내 친구들 만나잖아요. 그럼 20살로 돌아가요. 돌아가서 서로 비하하고 5명이 서로 모두를 비하합니다. 그래서 다 그래. 니들은 안 돼. 이렇게해서 그리고 자기 다 올리고 스스로 올리고 그럼 다 욕하고 막 이렇습니다. 길 가다에 넘어지잖아. 넘어지면 다들 한마디씩 해요. 너는 뭐가 어떻다 한마디예요. 근데 좀 심하게 다치면 그때는 전부 다 이렇게 다 들고 이렇게 뛰죠. 근데 친구들끼리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아? 친구들끼리 있을 때는 말 험하게 하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얘도 조금씩 이제 사회화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성장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자, 아무튼 이제 좀 흐뭇했어. 그런 말들을. 얘 혼자, 친구는 막 험한 말 쓰는데 얘 혼자. 아니, 난 안 했으면 이럴 수 없잖아. 그렇잖아? 그래서, 잘 하는구나. 자, 중간 넘어갑니다. 그런데, 의서와 의태어 가로 묶어. 자, 흉내 말이죠. 이거 음성 상징어. 즉, 모양을 흉내낸 말과 소리를, 모양을 흉내낸 말과 소리를 흉내낸 말에 대해서는 우선 얘기가 다릅니다. 일단 제가 그 말들을 좋아해요.
품사로 치면 부사지요. 자, 부사 동그라미. 잘난 체 했다. 그치? 잘난 체.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음성상징어 중에 최고는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했던 거야. 선생님이 소고기 묵국을 좋아해요. 소고기 묵국만 있으면 나는 평생을 그것만 먹으면서 살 수도 있어요. 되게 좋아하는데 국밥을 좋아해서.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소고기 묵국, 당연히 무가 들어있겠죠? 그래서 내가 물을 따보다 무가 덜 익은 거야. 덜 익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표정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딱 보더니 왜 무가 슬커덩슬커덩 해? 이러는 거야. 대박.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무가 슬커덩슬커덩? 그래서 내가 거기서 빵 터졌어요. 내가 지금까지 들은 음성상징어 중에서 최고다. 슬커덩슬커덩. 자, 그런 거죠. 자, 애초에 문장을 만드는데 필수에다 X. 부사는요, 필수 성분이 아니에요. 물론 필수적 부사어가 있지만, 부사 자체는 필수 성분이 아닙니다. 부사는. 자, 스티븐 킹은요, 이름 보세요. 왕이에요. 자, 스티븐 킹은 유혹하는 글쓰기. 밑에 뭐라고 쓸래? 인용이라고 써야지. 인용. 여기는 인용이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뒤덮여 있다. 그래서 밑에 뭐라고 했어요? 과도한 부사 사용이 자, 글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의미로 밑줄 간결하고 명확한 글쓰기 강조. 그래서 부사 많이 쓰면 지옥이야. 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사 없는 깔끔한 문장을 권합니다. 자, 저도 한때는 부사를 안 쓰려고 노력했지만 눈 딱 감고 쓰기 시작하더니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습니다. 난 부사가 좋아요. 밑줄 쭉 입말이든 글말이든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부사를 적절히 사용하면 자, 말과 글의 의미가 풍성해진다. 그런 뜻이죠. 의미가 풍성해진다. 여기는 뭐죠? 대비죠. 그죠? 대비가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돼. 즉 스티븐 킹은 뭐라 그랬어요? 야, 부사 쓰지 마. 이렇게 얘기했더니 나는 부사가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대비. 의미가 풍성해져요. 보세요. 슬커덩슬커덩 그 6글자로 그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풍성해지죠? 자, 그 중에서도 흉내말 동그라미. 자, 집중해요. 자, 흉내말이 좋아요. 사람들이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꾸면서 얼마나 고민했을까. 자, 소리에다 뭐 의성어. 자, 모양에다 뭐 의태어. 고양이 말을 야옹야옹으로 받아 적기까지 미야옹 야옹 미야옹 야옹은 뭐야 이거? 미야옹 미야옹 야옹. 으아노. 으아노 뭐냐 이거? 고양이가 이래? 으아노 으아노. 뭐야 이거? 아닌데? 으아노. 적은 사람도 있었겠지요? 고양이가 으아노. 왜 상상이 안 가지? 제 친구는 자기네 고양이 이름이 두모래요. 두모. 아마 머리가 두부처럼 생겼나 보지? 두부 한모의 준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느낌이. 그런 고양이 있잖아. 그래서 납작하고 네모난 고양이요. 두모. 잉, 왱, 윙, 왱, 오해요. 오해요. 그러니까 많이 혼났나 봐. 고양이가 아니 오해야 그거는 오해예요. 안더라고요. 우리 재채기할 때 애취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달라요. 우리 아버지는 푸에이 취오 이렇게 하세요. 재채기를 오해예요. 자, 우리말 잘하네 고양이가. 옛날에는 저마다 다르게 표현했을 텐데 자, 어떻게 야옹야옹으로 합의 밑줄 야옹야옹으로 합의 되었을까요? 허둥지둥은 왜, 보송보송은 왜 그 모양이나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 생각해 봅니다. 자, 그 말을 몰랐다면, 자, 다음 페이지. 그 말이 없었다면, 자, 우리는 어떤 표현을 썼을까요? 밑줄 쭉 쳐요. 소리나 모양을 언어로 바꾸는 일에서는 어린이들이 자주 과감한 답을 내놓습니다. 밑줄 쭉 쳐. 밑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 상상력과 창의력이 눈에 들어와야 되고, 오른쪽 끝에 독창이 눈에 들어와야 돼. 독창점. 자, 디귿이는 강아지가 뭐라고요? 아이 이름이 디귿이야. 그러면 얘는 셋째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역, 두 번째는 니은, 그다음 세 번째는 디귿. 야, 정말 성의 없이 지었다. 내가 아는 선배 중에 이름이 우순 선배라고 있었어. 우순 선배. 그래서 내가 같이 이제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선배 혹시 위에 형 있어요? 근데 형도 있고 자기 동생들도 있대. 그래서 내가 처음에 형 있어요? 그러면 농담 던지려고. 혹시 형 이름이 수순이에요? 그래서 수음이 안 가 이 생각을 한 거야 우리 때. 수순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다가 설마 동생 이름이 미순이 아니죠? 근데 미순이 맞대. 정말로 저기 그 내형제인데 수우미 양 이렇게 지은 거야 순서대로. 그리고 또 다른 형이 있었는데 그 형 이름이 일룡이야. 일룡. 그래서 가끔 이제 아르바이트 하다가 저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저 일룡이에요. 그러면 그때 전원일기라는 드라마가 좀 인기가 있었어. 거기에 전원일기 드라마에서 일룡이라고 있었거든. 그럼 사람들이 별명 말고요 이렇게 딱 반문했다라는 거야. 동생을 내가 알거든. 그 동생이 나랑 동갑인데 동생이 일용이야. 그래서 어떤 생각은 야 이름 진짜 성의 없이 물론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런 경우 꽤 많아요. 꽤 많습니다. 자 아무튼 디귿이에요. 이름 가지고 뭐라 하면 안 되는데. 미안해 디귿이. 강아지가 걷는 소리를 촉촉촉촉 아유 귀여워 적었습니다. 자 우산을 들고 미음이 미안하다 미음아. 미안. 자 미음이는 밖에서 토토토토 이렇게 온다고 했어요. 김희석 시인은 1933년 물오리 때의 물소리를 물오리 소리를 빡빡빡 이렇게 했고요. 물오리가 걷는 모습을 아그작뽀그작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물소리 밑줄 쭉 물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모습이 보이는 듯해요. 자 밑에 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와? 생생함이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생동감, 현장감 이렇게 적으세요. 생동감, 현장감. 그리고 여기는 사례입니다. 예시가 사용됐다. 예시라고 쓰세요. 예시. 소곤소곤. 자, 밑줄 쭉 칩니다. 소곤소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 옛날에 고니가 차를 타고 가는데 아빠 다리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당연히 알죠. 우린 알잖아. 그랬더니 달은 치즈처럼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달은 치즈처럼 생겼어. 그래서 내가 왜? 그랬더니 치즈는 구멍이 송송송 나 있잖아.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달 보면서 이제 그걸 생각하는 거죠. 그때 수많은 부모는 그러죠. 아니야. 그건 분하고 크레이터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얘기할까도 고민했었어. 고민하다가 대단하다 라고 얘기하고 넘어갔던 걸로 기억나고. 아이들의 생각은 좀 달라요. 어느 날 갑자기 고니가 밥 먹다가 아빠 자동차는 어떻게 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순간 얘한테 무슨 실린더 얘기하고 피스톤 얘기하고 뭐 디젤, 가솔린, 뭐 크랭크축 해서 뭐 두 바퀴에 무슨 회전 운동을 이렇게 설명하죠. 그렇게 설명할까를 막 고민하고 있었어. 그때 고니 엄마가 오더니 네 바퀴로 가. 그러니까 고니가 끝이었어. 그러니까 내 너무 고민한 거야.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아이들은 그걸로 충분히 즐거워하고 만족하더라고. 네 바퀴로 가. 자 볼게요. 큰 말은 수근수근. 그렇죠? 모음 조화가 눈에 들어와야죠. 그렇죠? 소곤소곤. 자, 오계열과 아계열은 밝은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양성모음이라고 하는데 우계열과 어계열은 어두운 이미지를 줘요. 그래서 거기 두 개 묶어서 그냥 모음조화라고 하세요. 모음조화. 그 다음에 좀 더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된 소리 썼죠? 수근수근. 그렇죠? 수근수근. 좋은 이야기라는 것 같진 않죠. 국어사전에서 지금 가야 되지 않아? 그치. 쌤이 어제 녹화해서 올려놓을 거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게 좀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막 따로 오고 막 이러지. 막 클리닉 이렇게 막 오게 되면 막 밥도 못 먹고 오더라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요거 녹화해서 올릴 테니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치? 훨씬 낫지. 선생님 그 알고 있지? 선생님 유튜브 알고 있지? 그래서 올리고 선생님이 알려줄게. 자, 우리 계속 할게요. 자, 소곤소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는 소리나 모양을 나타내는 말.
큰 말은 수근수근, 센 말은 수근수근. 자,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진 않지요. 그죠? 수근수근은. 그치? 자, 국어사전에서 소곤소곤의 정확한 뜻을 찾아보다가 저는 다른 재미있는 말로 배웠어요. 소득소득 뭐야, 이거? 소득소득. 소득소득 뭐야? 자, 요거 우리 동그라미 치세요. 풀이나 뿌리가 시들고 말라서 거친 모양을 소득소득하다. 자, 소락소락. 이것도 동그라미 치세요. 말이나 행동을 경솔하게 하는 모양이래요. 서로서로. 자, 이 동그라미 살금살금의 옛말이래요. 이렇게 다양한 흉내말이 있으니 이건 우리도 좀 지어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요? 창의성. 창의성이 눈에 들어와야 돼. 지어내면 안 돼! 그럼 틀린 거야. 그리고 좀 따뜻하게. 알겠지? 민도차 심해서. 자, 그 다음. 자, 볼게요. 호랑이가 기지개를 켜는 모양, 여러 색깔이 겹친 해질녘의 하늘 모습, 부침개의 가장자리가 적당하게 타는 소리, 어린이들이 어울려 놀 때 나는 기분 좋은 소리, 맞춤법이나 맞춤법 X, 표기법 X. 그럼 뭐예요? 자유롭게가 눈에 들어오죠? 자유롭게 밑줄.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자, 적는 것은, 자, 생각보다, 자, 어렵고 또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어린이들과 가끔 해보는데 적어 놓은 것을 보면 아 웃겨요. 끝. 하지만 여러분 어법도 그래도 어법은 중요한 것입니다. 담그다는 담궈가 아니라 담가 이거 중요하다 그랬지, 그지? 그다음 밑줄 쭉 쳐. 담그다는 담궈가 아니라 담가. 담그니. 자 이거 무슨 탈락? 의탈락이었던 거 기억나요? 기본형이 담그다, 담그니, 그치? 자 그래서 의탈락입니다. 그래서 담가 이게 맞습니다. 자 김치를 담았다 하면 자 통이나 그릇에 옮겼다는 뜻입니다. 김치를 만들었다면 담갔다, 담궜다가 아니에요. 담갔다. 든가와 던가도 잘못 씁니다. 자 든가는 선택 이거 밑줄 치고 별표. 던가는 회상이나 의문 밑줄 쳐 별표. 그래서 선택과 회상의 차이예요. 알겠죠? 그래서 더가 회상 선어말음이에요. 그래서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렇게 회상 과거 얘기입니다. 과거. 자, 가든가 말든가 그러든가 혹은 이렇게도 쓰이죠. 사과든지 배든지 이렇게 해야 돼요. 피자든지 뭐 치킨이든지 이렇게 써야 됩니다. 피자든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자, 얼마나 즐거웠던가. 자, 회상. 그날 그 사람이 거기 갔던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넘어가요. 그냥 넘겨도 됩니다. 라고 써야 하고요. 혹시 설거지의 표기가 헷갈리시나요? 그러면 외우기로 해요. 설거지 동그라미. 저는 설거지는 지로 끝난다. 이거 하나 안 외워지는데?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게 뭐야? 제가 또 재미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물러가세요. 설거지는 지로 끝납니다. 너무 안 외워지지?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제 보시면 요런 거에서 이제 예로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하는데 자, 뭐하고 헷갈리냐면 아이들이 이거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냐 해서 이게 맞죠? 위에 게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거 있죠. 김치 찌개냐 아니면 찌개냐. 그쵸? 요거 있죠. 어떤 게 맞아요? 앞에 게 맞아요. 이거 끝에 지로 끝난다. 이게 안 외워져요. 이렇게 붙이세요. 확실하게 되죠? 설? 됐지? 확실하게 되죠? 그 다음에 김치찌? 옛날에는 이거 리얼하게 선생님이 얘기했는데 나이 먹으니까 못하겠다. 됐죠? 그럼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알겠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떤 게 나아요? 설거지는 지로 끝납니다. 이거 하고 어떤 게 나아요? 이것이 더 잘 이어지죠? 그죠? 우리들은 다 자극적인 걸 좋아해. 어쩔 수가 없어. 자, 그 다음 봅니다.
자, 이제 수어 나옵니다. 야, 이름 봐. 이름 봐, 이름 봐. 이거 진짜 이름일까? 이거 혹시 필명일까? 이 길 보라. 이 길을 보라, 이런 거잖아. 야, 이름 너무 예쁘다. 이 길 보라. 자, 수어로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어렵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다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물론 청자가 수어를 모른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수어는 딱 하나죠. 가운데 손가락 살짝 드는 거. 그죠? 말하지 않고 이런 것도 수어죠. 또 윙크. 윙크는 아니다. 그건 이제 눈이니까. 자, 청자가 수어를 모른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선 청자라는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자 동그라미. 들을 청, 놈자, 듣는 놈. 듣는 놈. 자,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란 뜻이지요. 자, 이 단어를, 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밑줄.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 수어는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 말은 듣는 거고. 그러나 밑줄 치고 별표. 수어는 시각입니다. 별표. 그래서 밑에 뭐라고 할래요? 대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음성 언어는, 그치? 자, 어떤 사용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자, 그리고 수어는 시각입니다. 이게 청각이니까, 음성 언어는. 자, 수어의 세계에서 청자라는 말은 어쩐지 조금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왜? 듣는 사람, 여기 아니니까.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자, 중심 사회에서는 수어를 알지 못하는, 자, 청인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인이라는 것은 청력이 거의 소실된 사람. 왼쪽에 청인이라고 낱말들이 있거든요. 그죠?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청인이 대부분입니다. 자,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자, 농인도 있어요. 농인 왼쪽에 뭐라고 있습니까? 청각장애인이에요. 그죠? 청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자, 선생님 잘못 얘기했는데? 다시 봐봐. 음성 언어를 사용하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에서는 수어를 알지 못하는 청인이, 즉 뭐예요? 청인은 청력의 소실이 거의 없는 사람. 그렇죠? 그리고 잘 들리는 사람이야. 듣는 사람 말 그대로. 수어를 사용하는, 자, 농인 부모와 그에게서 자고 나란 저와 같은 코다 자녀에게, 코다 왼쪽에 있습니다. 자,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청각장애인이거나 청각장애인 보호자에 의해, 자, 양육된 사람, 이런 사람들의 바로 이 사회는 정말 불투명합니다. 즉, 쉽게 갈게요. 자, 어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농인 부모와 코다 자녀, 즉 청력이 즉 들을 수 없는 사람들, 그렇지? 이런 사람들은 이 사회가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죠. 밑줄 쳐요. 길거리에서 수어를 사용하기라도 하면 갖가지 시선이 쏟아집니다.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그죠? 지금은 안 그렇죠. 이상하거나 혹은 신기한 눈빛입니다. 수어를 모르는 사람이 수어 상용자를 얼마나 빤히 쳐다보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려면 책 한 권을 써도 모자라기에, 자, 이번에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처 많이 받았구나. 자, 왼쪽 꼭대기 갑니다. 핵심 정리. 수어의 특징 볼게요. 자, 시각을 기본으로 합니다. 시각 동그라미. 이게 중요해요. 수어는 시각이에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편하기도 한다. 즉, 이거 우리가 선지로 바꿔쳐 나올 수 있어요. 비밀스러운 얘기를 못해요. 다 보니까. 그쵸? 이건 보여줘야 되니까.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어를 모르니까 또 비밀스러운 얘기하면 또 편하기도 해요. 됐습니까? 이렇게 보셔야 돼요. 흔히 쓰이는 청자라는 말은 음성 언어 사용자를 중심이에요. 그래서, 자, 넘어갑니다. 47페이지 갈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어를 모르기 때문에, 자, 편하고 좋을 때도 있습니다. 자, 여기다 밑줄. 자, 비밀 이야기 할 때. 그죠? 비밀 이야기 할 때. 자, 가령 이런 순간입니다. 엄마, 저 사람 조금 이상해. 지금 지나가는 사람 손에 들고 있는 건 뭐야? 저건 맛있겠다. 옆 테이블에서 주문한 거 시키자. 야, 혹시 그 두 번째, 지금 지나가는 사람 손에 들고 가는 거 뭐야? 아까 고원준이가 손에 수건으로 이렇게 말고 갔잖아요. 그치? 정답, 브로콜리. 그죠? 옆 테이블에서 주문한 거 시키자. 뭐? 브로콜리. 저 사람 조금 이상해. 그치? 손이
브로콜리. 그렇습니다. 이 정답은 브로콜리네요. 자, 중간. 누군가는 수어를 아름다운 언어, 사랑의 언어라고 부릅니다만은, 자, 밑줄. 수어는 여타 언어와 같이 그냥 언어입니다. 여기다 밑줄 잡고요. 밑줄. 수어라는 언어에는 사랑해와 같이 좋은 표현도 있지만 나쁜 말들도 있대요. 밑줄. 비속어도 사투리도 줄임말도 유행어도 신조어는 존재합니다. 다 있대. 수어로 야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엉뚱한 이야기도 할 수 있어요. 밑줄 칩니다. 손의 동작과 빠르기, 위치뿐만 아니라 표정으로도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 이유로 농인의 얼굴 표정은 꽤나 구체적이고 직접적입니다. 정말 그래요. 표정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짜증이 나거나 싫거나 기분이 나쁠 때면 표정에 그렇다고 쓰여 있고요. 기쁠 때는 누구보다도 즐겁고 행복한 표정이에요. 밑줄. 그래서 비밀 이야기할 때는 어려워요. 그렇죠?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남의 험담을 하거나 민망한 소재를 다루거나 숨겨하는 이야기를 할 땐 소곤소곤. 자, 마달락 소곤소곤. 자, 여기다 밑줄.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작은 목소리로 자꾸 가만가만 이야기하는 소리나 모양을 뜻하는 소곤소곤은 수어로 어떻게 할까요? 밑줄 쭉. 몸의 동작과 몸의 크기를 작게 하여 몸을 돌려 자, 이야기합니다. 자, 비밀. 자, 요것도 밑줄. 손을 하나 두고 그 안에서 손을 움직이는 자, 동작입니다. 자, 이때 크게 동작하면 비밀스러운 무언가가 아니겠죠? 그래서 소곤소곤 단어를 목소리로 소곤소곤 외치지 않고 입모양을 작게 하려고 소곤소곤 말하는 것처럼요. 이거 찾아봤는데 까먹었네. 여기 찾아봤었는데 이거 뭐 이런 거 아니겠어? 그치? 이런 걸 거야. 자, 비밀. 자, 또 밑줄. 수어는 이렇게 합니다. 수어를 보는 사람, 이야기 듣는 사람을 앞에 두고 왼손을 들어서 마치 벽을 만드는 것처럼 가립니다. 자, 그리고 손바닥에 오른손을 대고 손바닥을 긁는 이거. 그쵸? 이렇게 한대. 이렇게. 모양을 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은 가린 왼손 사이로 제 오른손의 손가락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 표정과 몸동작입니다. 자, 밑줄. 중요한 건 표정과 몸동작. 저기 있잖아 하고 소리를 낮춰 말하는 것처럼 어깨를 웅크리고 몸을 약간 돌려서 눈을 작게 뜨고 작은 손동작으로 말해야 됩니다. 아랄락. 밑줄 쭉 첫 문장. 이처럼 수어로 소곤소곤 말하기 위해서는 손과 몸의 동작을 작게 해야 하고 얼굴 표정도 최대한 작게 움직여야 합니다. 난 수행평가 이런 거 했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써오고 막 이런 거 말고 내가 국어 선생이라면 자, 어떤 뭐 문장을 하나 준다든가 아니면 시를 하나 줘서 여러분들이 수어를 익혀서 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어를 하나 또 배울 수 있는 거니까. 그치? 난 이런 거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수많은 선생님들이 센스가 없어, 센스. 센스가 없어. 상대방의 시야에서 잘 보이도록 말이죠.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어깨나 등을 돌려 손가락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보이지 않게 하는 것도 소곤소곤 이야기할 수 있죠. 자달락. 이처럼 소리로 듣는 사람이 아니라 밑줄, 눈으로 보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세상은 다르게 펼쳐집니다. 그렇죠. 수어죠, 수어. 눈으로 보는 사람. 기존의 단어에 의심을 품게 되고, 자, 밑줄,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됩니다. 소곤소곤 말하는 엄마의 어깨와 그 이야기를 그 누구보다 비밀스럽게 듣고 있는 아빠의 등을 떠올립니다. 밑줄 쭉 치세요. 작은 몸짓과 손동작, 미세한 얼굴 표정 같은 요소는 제게 너무나 충분한 언어가 됩니다. 자, 왼쪽 볼게요. 왼쪽. 자, 왼쪽 보자. 읽기 중 질문만 볼게요. 비밀을 수어로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밑줄. 비밀을 수어로 할 때는 정해진 손동작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표정과 몸동작도 중요해. 이런 거 이제 바꿔줘서 나옵니다. 자, 됐습니다. 49페이지. 김소영. 선생님이랑 동갑이네. 자, 넘어갑니다. 50페이지. 오늘 요거하고 끝냅니다. 야, 정말로 끝냈어? 지금 한 6, 7분 남았는데 정말 끝냈습니다. 여러분들 숙제는요, 소단원 전공까지 다 풀어오는 거예요. 뒤에 대단원도 있습니다. 대단원까지 다 풀어오시는 거예요. 알겠죠? 검사 자체를 하진 않아요. 하진 않는데, 그 시간이 아까워서 하진 않지만,
나중에 진도가 다 나가고 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질문할 그래서 별표를 다 체크해 놓으셔서 나중에 질문하셔야 돼요. 선생님한테. 알겠지? 그치? 자, 그리고 이 외의 문제, 다른 문제들은 다음 주에 한 번에 1차, 2차, 3차에서 계속 나갈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요 문제만, 대단원까지만 문제 다 풀어서 충분한 숙제가 될 거예요. 자, 봅니다. 자, 1번. 예시답안 외우기로 해요. 자, 수어로 비밀 말하기. 그래서 소곤소곤과 같은 다양한 흉내말, 어린아이의 흉내말 얘기가 나왔고요. 수어로 비밀 말하기는 음성 언어 사회에서 수요 사용자로서의 어떤 일상. 그래서 소곤소곤과 비밀을 수어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죠. 자, 2번. 50페이지야, 50페이지. 50페이지. 50페이지, 50페이지. 자, 2 볼게요, 2. 자, 언어 공동체의 특성인데요. 예시 답안만 봅니다. 언어 공동체의 특성 외우기로 해요. 이 글에서 필자가 주로 언급한 대화 상대자는 어린이 밑줄 찾고요. 자, 소통하는 언어 공동체에서는 말의 특징과 표현의 새로움에 흥미를 느끼게 되고 밑줄 과감하고 창의적으로 언어를 사용한다. 여기 밑줄. 자, 그다음 오른쪽 볼게요. 수어로 비밀 말하기. 이 글에서 필자가 주로 언급한 자 밑줄 쳐 대화 상대자는 농인이다. 그래서 농인과 코다가 속한 언어 공동체에서 보는 언어인 자 밑줄 보는 언어인 수어를 사용하고 몸짓이나 표정을 활용한다. 그래서 밑에 줄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고 인식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52페이지 봅니다. 자, 시간 드릴게요. 여기 채우세요. 시작. 네모칸 채우시면 됩니다. 다 채우고 58페이지 한번 펴봐요, 여러분들. 58페이지. 혹시 이거 58페이지 이거 하셨니? 안 하셨지? 이거 한 반. 없죠? 소곤소곤까지 딱 끝낸 것 같아. 다음 주부터는 음운 변동인데요. 만약에 교과서에 없는 학습지 같은 거 주시잖아? 그럼 선생님한테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학습지 아마 여기 내용하고 좀 비슷하지 않겠어? 근데 가져오면 좋아. 지금 가져왔어? 자, 한번 줘봐. 봐봐. 보자. 아, 요거 주셨구나. 그치? 요거 주셨구나. 오케이. 오늘 건 좀. 이거 우리가 다, 이번 시간에 다 했던 거야. 그지? 내용이 다 중복되니까 문제 꼭 잘 풀어보고. 알겠죠? 그래서 정말 새로운 거 있잖아요. 근데 문법 관련된 거 나오면 가지고 오셔야 돼요. 문법은 그걸로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